저는 현재 이혼한 언니랑 같이 살고 있답니다. 저도 지금 이혼한 상태고요. 제가 1968년생이고 언니는 저와 5살 차이인 1963년생이랍니다. 사실 언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. 그중에 특히 언니가 지금 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언니의 바람기 때문이죠. 언니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를 둘씩이나 남고도 언니의 바람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어요. 그런데 형부가 너무나 착해서 언니의 바람기를 알면서 눈 감아준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 당시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언니의 바람기는 역시나 줄어들지 않았죠.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이혼녀 딱지가 붙었고 급기야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. 저는 그럼 왜 이혼했냐고요?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답니다. 정말 2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잘 살았는데 이 남자 늦바람이 무섭다고 한순간 바람둥이가 되더라고요. 몇 번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남자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현재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돌심으로 살고 있었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혼한 언니가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. 언니는 소박 맞듯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다며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어찌 문전박대할 수 있겠어요?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언니인걸요. 언니의 바람기는 저도 너무나 싫고 돌맞을 짓이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같은 핏줄인 언니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. 언니는 저랑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 하나 제대로 못 주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좀 하는가 싶더니 저녁쯤만 되면 어딜 그렇게 나갔다 오는지 집에는 새벽 1시쯤 술이 쪄들어 오는 날도 많았고 급기야 외박하고 다음날 들어오는 날도 많았답니다. 저는 언니에게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또 한동안 잠잠하듯 잘 지내더라고요.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. 저한테 간곡히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. 이혼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몇 달 동안 어디 한번 다녀본 적 없다며 저랑 같이 등산이나 떠나자는 거였어요. 이 언니가 웬일일까 생각했죠. 운동하긴 죽어도 싫은 성격에 집 앞에 있는 요 앞 슈퍼까지도 가기 귀찮아하는 귀차니즘 최고봉인 언니였거든요. 아무튼 그런 언니가 저보고 갑자기 등산이나 다녀오자니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답니다. 그랬더니 어린애 마냥 입이 귀에 걸려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. 자기가 버스랑 다 미리 예약할 테니까 넌 그냥 회비 정도만 챙기라고 하길래 아니 무슨 회비를 챙기냐고 했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더군요. 그리고 며칠 후 언니와 같이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 찾아왔답니다. 언니는 입술에 시뻘건 립스틱을 아주 곱게 바르고 분홍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모는 카키색 치마를 입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아니 언니 등산 간다며 복장이 왜 그래?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등산 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죠. 전 그냥 이 언니가 또 등산 조금만 하고 다른 데 가서 쇼핑이나 하자고 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. 그렇게 전 등산복을 입고 아침 일찍 언니가 예약한 관광버스 쪽으로 갔답니다. 아침 8시. 관광버스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저 관광버스는 뭐길래 저기 세워져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보통 관광버스를 타고 가려면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 여긴 터미널이 아니었거든요. 보아하니 등산복을 입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였고 간혹 할아버지 같은 남자들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어요. 언니는 갑자기 저한테 돈 준비했냐면서 우리 둘이니까 5만 원씩 해서 총 10만 원 내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언니에게 많이 무슨 버스비가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그냥 버스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버스니까 버스비가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이가 없었지만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차 문 앞에서 회비를 걷는 중년에 남자에게 언니랑 내 것까지 해서 회비 10만 원을 냈답니다. 그리고 관광버스에 올라타 빈자리가 곳곳에 보이길래 뒤쪽쯤에 자리를 잡아서 먼저 앉았고 언니 보고 여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니까 갑자기 언니가 됐다면서
자기는 앞에쯤에 앉을 테니 넌 그냥 거기 앉아서 가 라고 하더라고요. 저 언니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넓게 앉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. 그렇게 등산 갈 생각에 들뜬 마음에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 옆에 덥석 앉더니 버스 창문 쪽에 앉은 제 몸을 살짝 건드리며 버스 창문 커튼을 획 치는 거예요. 밖을 볼 수 없게 말이죠. 저는 깜짝 놀람과 동시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밝은 거 싫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불쾌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려고 하는 찰나 금세 버스 안은 아줌마 아저씨들로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.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늑수구레한 60대 중반의 남자와 같이 앉아서 가게 됐죠. 그때 버스 안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. 만나서 반갑다는 소리였고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산이고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주무시지 말고 편하게 노시면서 가시라고 하는 거였죠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버스가 묻지마 관광버스라는 거 생각도 못했답니다. 어느새 버스는 출발했고 막걸리와 소주 그리고 떡 조금해서 안주로 나눠주더라고요. 아니 무슨 버스 안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나눠주나 싶었지만 뭐 나이대들이 술과 떡을 좋아하는 나이이니 그래서 주나보다 했답니다. 술 몇 잔씩 들어가니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갑자기 봉짝 메들리에 충판이 벌어졌고 아주 난리가 나더군요. 제 옆에 있는 늑수구레한 60대 중반의 남자도 그 광경을 무척이나 즐기고 있었답니다. 입이 귀에 걸린 채 박수치며 흥얼거리는데 제가 잠시 그 모습을 힐끗 보니까 60대 중반치고 뭐 얼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때부터 사실 조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. 뭐랄까 그냥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이랄까 전 그때부터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의식하기 시작했죠. 그때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든 남자가 말을 하는데 누님 형님들 오늘 신나게 노시고 자식들 걱정 서방 마누라 걱정 모두 있고 이 기분을 만끽하라는 방송이었죠. 그러면서 지금부터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게임을 하겠다면서 지금부터 손수건을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 남자분들은 그 손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완벽히 가려달라는 것이었어요. 그 말을 듣자 정말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진진한 느낌이었죠.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 묻지마 관광 그런 거구나 하는 걸 말이죠. 그리고 속으로 이 언니가 정말 날 여기에 끌어들인 거구나 싶어서 언니가 있는 쪽을 보니까 언니는 벌써 자기 옆에 앉은 비슷한 연배의 남자와 눈이 맞은 건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주 꿀이 떨어지더라고요. 아무튼 제 옆에 남자도 받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기 시작했고 저는 살며시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어봤어요.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?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 캄캄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곤 다시 마이크를 든 남자가 눈을 가린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. 자,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신사분들께서는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파트너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파트너의 머리를 만져보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남자도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손으로 더듬더듬 제 머리를 만지더라고요. 그리곤 다시 사회자가 이제 두 볼을 만지세요 라고 하니까 남자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양볼을 만지는데 갑자기 남자의 손에서 스킨 냄새가 확 나는 게 딱 제가 좋아하는 향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순간 저도 너무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이 기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. 이번엔 숙녀분들의 오른손을 잡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늑수구레한 60대 남자가 얼굴을 감싸던 손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 오른손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더라고요.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. 그냥 변태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버스에서 내릴까? 혹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버스에서 내릴까?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 순간을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었고 그리고 흥분이 되기 시작했죠.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. 아, 그래서 남들이 묻지마 관광을 떠나는 거구나.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답니다. 어느새 남자는 제 오른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 남자가 잡은 제 오른손과 그 남자의 손은 뜨겁게 땀에 젖어갔답니다. 잠시 뒤 사회자가 이제 안대를 풀어도 된다고 해서 남자는 안대를 풀었고
그 게임이 있던 후 서먹서먹했던 옆자리 남자와 저는 어느새 가까워졌어요. 저는 그래도 돌싱이라서 여기에 온 게 죄 지은 느낌은 없지만 이 남자는 60대 중반 나이의 마누라 몰래 여기에 놀러 온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뭐 오늘만큼은 그 남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왜냐면 설레고 재밌으니까요.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고 제 옆자리의 남자와 저는 같이 자유시간을 갖고 둘만의 시간도 가졌답니다. 너무나 특별하고 짜릿했던 순간이었고 경험이었죠. 집에 돌아가서 언니에게 왜 나를 이딴 곳에 데리고 왔냐고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언니는 벌써 제 기분을 눈치챈 듯 기분 좋지 않았냐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과부도 아니고 우리도 당당하게 놀건 놀고 남자 만나도 된다며 다음에 또 자리 마련할 테니 그땐 더 재밌게 놀라고 하더라고요. 전 언니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언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며 다음 묻지마 관광을 기대하고 있답니다. 다음엔 어떤 남자와 짝이 될지 너무나 궁금해요, 정말.